김민재한테 이제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민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거칠게 한다면 한국도 거칠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민재 형이 거칠게 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가는 거야. 걔네 뼈 부러져. 형은 거칠게 하지 마. 형은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거칠거든.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이 곧 중국이랑 또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에 있어서 이제 김민재가 거친 플레이로 유명한 중국 원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중국전에 앞두고 어떻게 경기를 가져갈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겼다는 점과 무실점으로 승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공격과 수비 모두 좋았다라며 간단한 경기 소감과 함께 인터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본인에 대한 혹사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넨에서도 엄청나게 경기를 많이 뛰게 하고 있고, 많은 경기를 뛰면 이제 김민재가 힘들어 보이고 나폴리 시절에도 그랬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하고 있다는 게 걱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못 뛰는 것보다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집중력을 어떻게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며 시벌과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독일 여론도 지금 어떠냐면은, A매치 기간 동안은 김민재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왜냐면 김민재가 11월 24일에 다음 주 금요일에 켈른전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때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클린스만호는 절대 쉬게 하지 않죠. 그리고 어제 김영권 선수가 벤치에 있는 캠이 잠깐 인게임 상황에서 보여졌는데, 확실히 경기에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표정이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게 이제 김민재 못 뛰는 것보다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네. 야, 클린스만 라이팅 당했다. 가스라이팅이 지금 제대로 당한 거죠. 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 국가대표라는 곳은 아시안컵 이제 월드컵 예선 무대는 모두의 꿈이다. 모든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곳이지 절대로 휴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김민재 혹사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미넨에서 그렇게 막 경기 많이 뛴다, 어떻게 보면은 혹사고 어떻게 보면은 행복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혹사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고 많이 힘들고, 심지어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은 13시간,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와서 경기 못 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경기가 11명이 뛰는 건데 23명이 뽑혔는데, 그 23명 중에 경기를 뛰는 사람은 극소수라 가지고 뛰는 거 자체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반대로 아예 안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아예 안 뽑혀서 아예 안 오고 만약에 독일에서 쉬었다라고 하면은 뛰는 것보다 안 뛰고 휴식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는 있어요. 허나 이렇게 벌써 뽑혀서 왔는데 와가지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겪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그냥 경기를 본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도파민도 막 이렇게 에너지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뛰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요즘 인터뷰 스킬이 많이 좋아진 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에 그때도 혹사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경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국가대표 차출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가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한 인터뷰를 하고, 그때부터 모든 여론이 김민재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뭔가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인터뷰만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이게 스타가 되는 과정이죠. 스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뷰하는 방법이라든가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배웠다라는 느낌보다는, 선수들이 스타가 되면서 그런 걸 한 번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도 그 이후로 좀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경기가 끝나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팀과 경기를 하든지 그렇게 10명이서 전부 내려서 수비를 하면 힘든 게 사실이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공격수들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다. 뒤에서 수비수가 잘 버텨만 주면 한두 골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자신이 뒤에서 수비에 집중하고 있으면 동료들의 득점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선보였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공격진들이 해외파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솔직히 김민재 선수 어제 뭐 만점 활약이에요. 물론 뭐 싱가포르가 공격을 못했지만, 어제 그 본인이 4대0 5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등지고 있는 공격수에 프레싱 갔다가 그 공을 못 뺏어내고 이제 파울 선언을 됐을 때 소리 지르는 걸 보면은 이 선수 진짜 경기에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상대가 막 강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김민재의 실수를 유도한다거나 그런 장면은 없었지만, 어제 경기에서 제가 그래도 보기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뭔가 나폴리 때의 김민재, 그러니까 억제되지 않는 김민재의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래도
조금은 억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도 그냥 쉽게 주고 다시 내려오고. 근데 그거는 뭐 센터백이니까 풀백이면 미친듯이 나가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치고 나가고 나서 그냥 툭툭 주고 다시 돌아오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김민재가 더 치고 나가가지고 뭐 슈팅까지 하는 장면을 크로스라든지. 보고 싶은 거지. 크로스를 한다든가. 근데 뭐 그거는 뭐 중앙 수비수가 사실 그거까지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과의 원정 경기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중국 경기에 앞두고 김민재가 또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중국은 워낙 곁질게 경합을 하는 팀으로 유명하다. 네. 선수들이 이제 경합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VR이 없기 때문에 거친 파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김민재한테 이제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민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거칠게 한다면 한국도 거칠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김민재는 싱가포르도 만만치 않게 거칠었다. 중국에 가서도 우리가 똑같이 거칠게 하지 않는다면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수비부터 거칠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며 상대의 플레이에 따라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민재 형이 거칠게 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가는 거야. 걔네 뼈 부러져.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마티즈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모닝을 막는 거야. 형은 거칠게 하지 마. 형은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거칠거든. 그러니까 민재 형만큼은 거칠게 하지 말자 이거야. 저도 중국이 좀 거친 팀이다라는 이 프레임이 씌어 있었는데 저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보면은 모르겠어요. 중국이 거칠었나 우즈벡이 거칠었나. 난 우즈벡이 더 거칠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중국이 거칠다는 것도 좀 옛말이지 않을까. 물론 뭐 A 대표팀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 이제 프레임이죠. 옛날부터 이제 중국 선수들이 막 거칠게 하고 막 담그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랬고 우리가 그때 슈틸리케오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중국한테도 가서 막 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이 친구들의 거친 플레이를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A 대표팀은 더 이상 뭔가 중국 같은 팀을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될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뭐 약팀이 강한 팀 만나면 거친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실력으로 이겨낼 만한 팀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막 중국이 어제 태국이랑 하는 거 보면은 막 살인 태클이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막 살인 태클이나 거친 플레이가 지들이 이길 것 같은 팀 정도는 돼야 거칠어지고 살인 태클을 넣어요. 근데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들이 경기를 딱 뛰었는데 한 10분 뛰고 이강인이 히히 하는데 자기 막 다리가 이렇게 막 디스코 추는 걸 느끼는 순간 이게 거칠고 싶어도 그냥 인정을 하게 되죠. 얘네는 리스펙 해야 되구나. 그리고 김민재한테 이렇게 딱 박았어. 근데 자기가 한 3m 나가는 거 보고 야, 이 형한테 잘못 거치게 했다가는 내가 진짜 뒤지겠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쉽게 막 그냥 단순히 거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가. 그리고 어제 경기 봤듯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올라섰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 중에 많이 까였어요. 상대편 싱가포르 선수들한테. 근데 중간에 이제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싱가포르 주전이었던 14번 주장 선수한테 당기고 난 뒤에 넘어져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기고 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자기 뒤통수를 치고 가니까 아이씨 이거 또 뭐야 약간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여기랑 싸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정승현과의 친분이 도움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맞는다. 근데 다른 선수들과 뛰었을 때도 잘 맞았다. 누구와 뛰든지 똑같이 하려고 한다. 다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가 확실히 늘었어. 많이 늘었어요. 민재 형이 옛날 같으면은 어이 친구한테니까 기분 좋다. 나 원래부터 승현이랑 뛰고 싶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민재 형이 다 잘 맞는다. 승현이랑만 맞는 게 아니라 다 잘 맞았고 벤치에 있는 영건 형이랑도 잘 맞았었고 잘 맞는다.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선수는 영건이 형이라고 난 생각해요. 이유 불문한 거 자기네 이유를 몰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벤치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김영권 선수가 제일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축구라는 게 경쟁을 해야 되는 스포츠이긴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유 없이 어느 순간부터 김영권 선수가 못 나오게 되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뭐 이제 진짜 흔히 말하는 김영권 선수를 바라봤을 때 이제 세대 교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민재 선수가 정승현이랑 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승현 선수를 내가 막 못한다, 막 잘한다 이거를 논하기 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독이 팀을 꾸릴 때 자기의 주전 수비수, 수비 라인을 끌게 하고 싶은 수비수에게 감독들이 많이들 물어봐. 민재야, 너 누구랑 뛸 때 제일 편하냐? 그럼 만약에 민재가 여기서 뭐 이거 다 좋다, 감독님 전 다 상관없고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하죠. 감독님 그냥 저만 띠껴주시면 전 행복하다. 또 그냥 어디든지 띠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해봐. 그래서 네가 편한데 어차피 너를 중심으로 수비를 꾸려야 된다. 민재야, 너 중심으로 수비를 꾸려야 되고 너가 마음이 편해야 이 폭백이 관리가 잘 될 거고 너 말 잘 듣고 너랑 이렇게 잘 해서 맞는. 너랑 케미 잘 맞는 애가 누구냐 민재야.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거기서
제 연세대학교 대학교 때도 같이 뛰던 네. 승현이라고 있어요 감독님. 연고이는 왜 불편한 거야? 아니 벤토 때는 그 승현이가 한번 백패스 잘못했다가 나가리가 됐는데 월드컵을 못 갔지. 뭐 승현이라고 있어요 감독님. 괜찮지 않습니까? 걔 어디서 뛰고 있는데? 무슨 팀 챔피언맨? 그래? 그러면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정승현 선수가 무조건 뭐 안 뛰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솔직히 안 맞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구단에서 주전 수비수라 배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세대 교체라는 명목 하에서는 이제 김영거 선수에서 정승현 선수로 바통이 점점 터치가 되는데 어제 이제 문동은님이 분석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뭐 정승현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라고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그만큼 우리 수비수들을 뭔가 압박할 만한 상대편 공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뭐 비슷한 팀들을 만나게 됐을 때 수비수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정승현 선수가 저는 이래요. 뭔가 아직 정승현이 낫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잖아 어디까지나. 물론 우리 방송을 이제 대표팀 선수들도 보고 K리그 선수들도 많이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선수들한테까지 닿을 거도 알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문도그 스타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선수를 뭐 싫어해서 이게 아니라 축구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한테 정승현이 낫냐 아직까지는 김용건이 낫냐라고 하면 나는 아직까지는 김용건이야. 아시안컵까지는 아시안컵까지는 김용건이고 그쵸. 월드컵을 바라봤을 때는 진짜 김민재랑 정승현의 호흡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아니 어차피 월드컵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무슨 아시안컵 기준 하에 멤버를 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아시안컵까지는 이 멤버로 가도 여기서 이제 월드컵 갈 때 또 멤버를 바꾼다고 해서 막 갑자기 급격히 흔들리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문도구에게 물어본다면 정승현님보다는 김영건 선수가 맞다. 근데 김민재가 왼쪽에 뛰는 걸 또 편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눌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건보다 정승현이 먼저 선택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우리나라도 역발 센터백 2명을 띠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서령우 선수한테 패스를 줬을 때 서령우가 미친듯이 반대전을 많이 때리는 유형의 풀백은 아니란 말이야. 베드로 포로 같은 느낌을 내진 않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서령우 선수는 뒤에서 많이 뛰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그 울버햄튼 대 토트넘 경기만 봐도 킬먼이야. 킬만이 그냥 반대쪽 보고 때리고 도슨이 반대쪽 보고 반대전 때리니까 어떻게 돼? 경기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열리면서 울버햄튼이 미친듯이 올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 왼쪽에 황희찬 있겠다. 우측에 이강인 있겠다. 김민재랑 김용건이 역발로 서가지고 그냥 반대편 보고 땅땅땅땅 때려주기 시작해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성용한테 바라던 그거를 중앙 수비수들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김용건 선수가 사실 우측이어도 뛰면 더 많은 그림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험인데 김용건 선수는 뭐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아시안컵, 월드컵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세트피스 때 김용건이 한 방이 있단 말이지. 이게 결국 아시안컵에 가면 어제 44분 동안 골이 안 들어갔던 것처럼 아시안컵이라는 것도 이제 우승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분명히 더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렇죠. 토너먼트고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잘 안 될 때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럴 때 결국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세트피스에서 수비수들의 득점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건이랑 카드가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코칭 스태프에서 회의를 했을 때 결론이 생겼으니까 안 쓰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아직 안 썼을 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력이 뭐 망가졌다거나 문제점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영건 선수가 기회를 못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시안컵 나가 보면은 어차피 그 대회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항상 마녀 사냥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그 대회가 만약에 우승으로 도달을 못하게 되면은 탈락한 거에 대해서 어떤 선수를 지목해서 숱하게 여론이 매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가 끝나야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재밌는 그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트웰이 뭐 얘기한 게 있냐 했는데 요거 잠깐만요. 이제 또 요런 이제 질문이 있었죠. 이제 귀찮은 거야 인터뷰 말미. 인터뷰 이제 힘들어. 트웰 감독이 따로 한 말 있냐 하니까 없어. 형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이제 기자님들한테 다 친할 거 아니야. 그 정승현 선수 질문 이후로 그렇다 없다로 끝나. 이거 트웰 감독이 무슨 말 했냐? 무슨 말을 하냐? 맨날 나 비판만 하는데. 나는 집에 가자 이제. 나 이제 힘들다. 중국 원정까지 가야 되는데 좀 쉬자 형. 없다고. 질문 좀 그만해. 쳐. 나는 근데 그건 있어. 민재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너무 대단하고 진짜 멋있고 잘하잖아. 그냥 이제 이거 약간 인터뷰 하거나 그냥 막 인사이드 캠이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이제 막 질문을 해. 김민재 선수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쳐. 나 기분 좋다. 김민재 선수 중국 팀에 아는
아는 선수가 있습니까? 그 축구에서 뛸 때 같이 뛰는 선수들 몇 명 뛴다. 정승영과 친분이 호흡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약간 그 김은국 가수님의 약간 그런 그 추임새처럼 야 이것도 한번 밈화를 시키면 조만간 뭐 우루사 광고라든가 이런 게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우루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솔직히 김민재 선수도 광고를 나는 안 받는 게 좀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막 손흥민 선수 나오고 이강인 선수 나오잖아. 근데 김민재도 솔직히 미네네 갖고 이러는데 이 광고를 뭔가 이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김민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제일 건강한 선수죠. 김민재가 예를 들어 속사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싸움이 강하냐,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우냐 했을 때 저는 홍삼 인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다 하면은 바로 해가지고. 근데 김민재도 광고 한번 찍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그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이제 황인범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